아궁이처럼 이렇게 저을 수 있는 거. 안녕하세요, 조매열입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? 네, 저는 시골에 갔다 와서 다 정리하니까 딱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,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를 정말 잘 준비하셔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잘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서 제 방송은 정말 전문가들, 그러니까 즉 지금 매장을 한참 잘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정말 많이 팔리시는 분들,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살짝은 이제 초급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고양이가 있어요. 네. 오늘은 그간에 가장 좀 많이 문의를 주셨었어요. 발효기에 대해서인데요. 요거트를 만들려면은 발효기가 있어야겠죠. 발효기가 뭘까요? 우유와 유산균을 발효시키는 거겠죠. 그게 이제 발효기인데, 아니면 집에서 만들 때는 가정용을 사거나 하여튼 별 문제가 없었는데, 내가 막상 요거트 매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,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어요. 그래서 여러 제품을 사고 테스팅도 해봤었는데, 그 중에 어느 제품이라는 딱 브랜드를 찍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발효기를 알아보는 방법과 그래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좀 참고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발효기 하면은 저희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온도랑 시간만 설정하면 되거든요. 되게 특별한 기능이 아니에요. 그냥 몇 시간 동안 돌릴 것인가, 몇 도에서 계속 돌릴 것인가, 이 두 가지 기능만 있으면 된다는 거. 업소용과 이제 가정용이 있어요. 근데 가정용을 많이 검색하다 보면은, 그러니까 기계를 많이 검색하다 보면 가정용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. 뭐 어디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조그만하게만 먹을 수 있는. 근데 업소용은 한계가 있겠죠. 왜냐, 대용량이 안 되기도 하고, 가정용 전자제품을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되게 좀 장고장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발효기에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, 업소용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발효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즉 기계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365일 우리가 매장을 클로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발효기가 돌아가야 되고, 그 기계는 계속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업소용 기계를 선택하실 때는 멈추면 안 된다. 그리고 고장이 나서도 안 되겠죠. 가정용 같은 경우는 뭐 쉬워요. 뭐 인터넷에서 뭐 5만원, 3만원, 2만원짜리 구매하셔도 되고, 전자레인지도 하셔도 되고, 밥솥도 할 수도 있어요, 가정에서는. 근데 업소용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발효기를 선택하기 앞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, 우리가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? 아니면은 요거트 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매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. 몇 개를 팔아야지 또 임대료도 내고, 뭐도 하고, 재료도 사고, 원가도 뽑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,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발효기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앞선 제 원가 구조 편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발효기를 선택하기 이전에 몇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,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는 발효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,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일 건데요.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칸에 4,000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했어요. 4,000리터를 생산했을 경우 우유가 4개가 되겠죠. 그러면 2,500g이 생산이 됐거든요. 2,500g일 경우에 저희가 플레인 요거트 기본이 150g이 좀 보편화가 돼 있죠. 150에서 180 정도 있는데, 그럼 이게 16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. 그럼 이게 플레인이 만약에 3,500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됐을 때 매출은 56,000원입니다. 4,000리터를 했을 때 통상 56,000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매출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?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. 대략 90에서 100 정도. 그러면은 64,000ml. 우유로 환산하면 하루에 64개의 1000ml짜리 우유가 들어가겠죠. 거기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16배 해보면은 약 93만원. 그러니까 64,000ml, 즉 64리터를 돌려야 저희 매출이 93만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한 달을 곱해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계산이 되시겠죠? 그러니까 이거 먼저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. 업소용 요거트를 선택하시기 전에, 발효기기를 선택하시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위해서 요거트를 생산할지에 대해서,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. 첫 번째 양이죠. 지금 목표 이게 되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, 요거트를 생산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만약에 고장이 나서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. 다음 딱 출근 딱 했는데
요거트 기계가 안 돼요. 요거트가 물인 거예요. 우유인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판매가 안 되겠죠. 여기서 조그만 팁을 말씀드리면은,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. 인스타그램이나 딴 데에 품절됐다고 제가 공지를 해요. 근데 사실 품절은 아닌 적이 있었죠. 그거는 발효가 잘못 발효된 거예요. 오발효.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됐거나 발효가 됐는데 좀 기기 이상으로 온도가 좀 이상했나 봐요.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요거트를 판매를 안 했거든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업소용 기계 선택할 때 두 번째, 그리고 두 번째, 대체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업소용 기계 같은 경우는, 아까 업소용 기계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? 24시간 동안 쉬면 안 되는 기기인 거예요. 그리고 대용량을 만들 수 있는 기계예요. 근데 좀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. 제빵용 발효기 첫 번째입니다. 그럴 때 되게 스테인리스로 된 되게 큰 발효기가 있어요. 빵 발효기. 근데 그 발효기 했을 경우에 제 경험이에요. 발효가 안 되는 날도 좀 있었어요. 그게 온도가 나오고, 원래 제빵 발효기는 수분까지 좀 나와야죠. 근데 수분은 제가 멈췄는데 팬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통하게 만들거든요.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아래는 잘 안 되고 위에는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 8시간 몇 시간만 제가 계속 바꿔줬어요, 위치를.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빵 발효기로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. 두 번째, 온장고. 그 식당에 가면은 물컵 넣는 온장고 있죠. 네, 그런 식인데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온장고가 있어요. 시간은 안 되고.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넣어놓고 시간 체크해놨다가 저녁에 꺼내고 이런 식이었어요. 근데 그 부분도 조금 힘들어요. 왜냐? 시간 설정이 안 된다는 게, 밤에 돌리고, 그러니까 오전에 요거트를 발효시키면 저녁에 빼거든요. 근데 저녁에 또 그럼 바로 돌려야 돼요. 아침에 빼내기 위해서. 그쵸?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, 아침에 출근이 좀 늦거나 혹은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게 그냥 과발효가 돼요.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있고. 그리고 온도를 40도로 해놔도, 제가 예를 들면 40도라고 저 말씀드렸잖아요. 만약에 38도에 40도로 해놔도 이 온도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. 그래서 온장고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다가 실패. 발효기도 실패. 빵 발효기도. 그래서 세 번째 찾은 게 뭐냐면은 온탕기라고 있어요. 지금 좀 감이 오시나요? 저희가 설렁탕집, 추어탕집 가보면은 큰 스테인리스로 된 그게 있어요. 국, 아궁이처럼 이렇게 저을 수 있는 거. 근데 그런 것처럼 해서 되게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온도 설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온탕기가 있거든요. 한번 검색해보면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온 게 많을 거예요. 근데 거기서도 가능은 해요. 근데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랑 균이랑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. 자, 무슨 말이냐? 물론 온탕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, 그거를 주문 제작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생산 설비 업체, 그러니까 어디 그런 큰 시장 있죠, 서울에. 그런 뭐 직기 팔고 냉장고 팔고 온장고 파는, 거기에 의뢰를 내서, 설비를 의뢰를 내서 그런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. 근데 저는 그건 좀 안 했어요. 왜냐?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기를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걸 좀 물음표가 됐고, 제 경험상인지 몰라, 좀 안 돼, 그런 볼에다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신다. 대용량 업소용에서 온탕기 같이 큰 그릇을 설비하신 다음에 온도와 시간 설정하시는 분들, 그래서 너무 많은 요거트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기울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한번 찾아보세요. 네 번째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한 기계, 이거는 배양기예요. 발효도 되고 살균도 되고 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계예요. 인터넷 지금 쳐보세요. 배양기 엄청 비싸요. 뭐 연구소에서 쓰는 거고 엄청 비싸요.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국산 업체 중에 배양기 발효기를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. 지금은 제조사가 좀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, 일단 저는 그 제품을 사용했어요. 여기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를 이제 말씀드렸는데,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업소용 발효기를 구매하실 때 알리나 뭐 중국산 제품 네이버에다 치거나 뭐 했을 때 해외 배송해가지고 중국 글씨 써있거나 막 이게 좋아요.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. 첫 번째 빵 발효기도 그렇고, 요거트 메이커 두 번 뭐 이렇게 온장고처럼 생긴 것도 그렇고, 뭐 너무 싸요. 20만원, 10만원대, 30만원대에 대용량 몇 리터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단 AS가 안 됩니다. 그쵸? 중국을 다시 보낼 순 없죠.
그죠? 그걸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고장났어요. 그 쓰다가 큰 거 썼는데 고장났어요. 그럼 어떻게 포장해서 중국으로 보낼 거예요? 안 돼요. 버리고 다시 사야 돼요. 똑같은 거. 그러시는 분도 봤어요. 계속 몇 대를 계속 사시는 분.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이거 팔고 싶다. 하루에 매출을 93만원, 100만원, 혹은 한 100만원 내외, 200만원 언더 정도로 잡으신다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. 되게 큰 발효기도 좋은데 그거를 한두 대 놓으면은 매장이 꽉 차요.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. 대체제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쓴 거는 하루에 16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였어요. 한 기계가. 그래서 그걸 저는 4개를 사용했거든요. 64리터. 근데 그 중에 제가 매장을 하면서 고장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. 그래서 3대가 돌아갔죠. 한 대는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AS 보냈는데 AS가 되는 업체였어요. 그래서 저는 대체가 가능한 기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요거트가 메인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메인 중에 하나긴 했는데 샐러드 샌드위치 요거트를 판매하는 매장이었는데 샐러드 샌드위치 매출 포션이 되게 컸기 때문에 요거트가 그 비중보다는 작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 있었거든요. 유기농 주스도 그렇고.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한 대 큰 거, 온탕기 엄청 큰 거, 막 200리터씩 할 수 있는 거 있어요. 100리터 이상씩. 그런 거 매장에 한 대다 갖다 놓고 좋죠. 계속해요. 근데 고장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? 큰일 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작더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대안이 있고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하나를 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렇게 큰 장소를 할애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기계들을 3대에서 4대, 5대 정도까지 드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. 매어라, 너 그래서 그 기계가 뭔데? 알려줘. 5개, 4개 살 테니까. 큰 거 안 나고 중국산 안 살 테니까 뭐냐?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. 그 판매하는 경로, 제가 썼던 거는 경로가 없어요.